자, 109번부터 봅시다. 109번에 3번부터. 자, 3차 함수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fx는 x3승 더하기 2분의 9x제곱 자 플러스 9x 플러스 1 자 더함수 구하면 f'x가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문제가 있네. 요거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건데 미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얘 3으로 묶어냈을 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생기면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상태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 못한다고 해서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건 아니잖아. 그치? 중요한 건 도함수의 부호 편하니까 얘에 대한 판별식을 한번 써본다 칠까요? 그럼 d는 어떻게 됩니까? 9-12가 되니까 0보다 어떤 상태가 되므로? 작은 상태가 되므로 그럼 뭐야? 내 2차 함수의 도함수는 x축 기준으로 공주의 부호가 어떻게 돼 있다? 떠있다. 그럼 내 3차 함수는 무엇 할 수밖에 없겠어요? 증가만 하는 상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나겠죠. 끝. 극값 없으니까 그런 거 조차 할 필요 없이. 맨날 극값 갖는 건 그러니까 안 갖는 게 있으니까 생소하긴 하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112번으로 갑시다. 여기 109번에서 더 궁금한데. 저거 판별식을 썼는데 t가 0보다 작은 상태라서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도함수가 x축과 만나지잖아.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가 f'x가. 그래서 항상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그려진다. 여기까지 됐어요. 낯설긴 합니다. 이런 그래프 내용을 거의 안 풀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생소할 수밖에 없고. 자, 112번으로 갑시다. 112번에 자, 조건부터 확인해드리면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자, 이렇게 미정계수를 포함하는 상태로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 거고 이거 뭐야 이거 x-2 자 문제는 이 3차 함수가 마일과 1 사이에서 모조리 무엇을 가져야 된다 그랬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자 모두 가질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의 그림 위치 원래 대파랑 쓰는 내용이 있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쓸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쓰는 문제도 여기 있네요.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지금 내 2차 함수, 제가 2차 함수를 3차 함수의 극대값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극대급수를 모두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3차 함수의 도함수의 f'x를 먼저 확인해보면 걔가 3x제곱 더하기 6kx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인수분해는 되나요? 안 되나요? 될 리가 거의 없겠다,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하고 싶은 영어는 무슨 얘기냐면 마일과 1 사이에서 극대극수를 모조리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이 2차 함수가 가지는 x 절편이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의 안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함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래야만 극대값도 마일보다 큰 곳에서 극소값도 1보다는 작은 곳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우리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이런 상태가 되려면 자, 세 가지 요소 따지기로 했는데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마일과 1 사이에 모조리 있어야 하므로 첫 번째, 걔는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대칭축의 위치는 반드시 여기 경계가 되는 수치 마일과 1의 자,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축의 방정식을 구해서 자, 대칭축의 방정식 구하면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니까 자, 그 절반인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럼 막 k가 먼저 마일과 1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죠? 이런 범위 하나 생길 거고 자, 파는 뭘까요? 판별식입니다. 자, 판별식은 왜 생기느냐? 2차 함수가 반드시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죠. 축이 이 사이에 있다고 해서 2차 함수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이 안에서 절편이 안 생기니까 극값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t는 반드시 0보다 어때야 하냐면 커야 되겠죠. 접하게 되면 극값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될 거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함은 뭐였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1에서 생기는 도함수의 함수값 부호가 F'이 또다시 0보다 어때야 하냐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F'-1도 0보다 커야 하고 F'1도 0보다 크다라는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K의 범위를 전부 다 연립하자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판정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자, 생각해봐봐. 이 1번과 2번만 만족시키는 셈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축도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너무 아래에 있으면 축과 두 개의 절선 만나면서 대칭 축도 요 사이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 극값은 마이너스가 1의 바깥쪽에서 생길 수도 있다. 그치? 이런 상황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만족시키는 흰색 그래프랑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홍색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지는 도함수 값의 부호가 되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마이너스 1에서는 증가하고 있어야 되고 자 다시 감소했다가 1 이후로 증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컷? 해보자. 자 판별식을 쓸게요. 판별식을 쓰면 자 K값 범위는 먼저 첫 번째 부등식에서 나왔고 여기서 판별식 D를 쓰면 4분의 D 쓰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부등식이 4분의 D는 자, 절반 제곱하면서 9K 제곱될 거고 자,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자, 부호 바꾸면서 세배하니 플러스 9K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식을 잘 보니까 얘는 K에 대한 또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못 푸나? 경계도 근해 공식 통해서 찾을 수는 있다, 그치? 그럼 얘가 실근에 가지는지부터 확인할 건데 자 지금 여기서 판별식 D를 다시 써보면 DK를 써보면 K에 대한 판별식은 99, 81에 마이너스 49, 36이 되니까 어라? 얘는 0보다 어떤 상태네? 큰 상태네. 잠깐만 이상하다 기분이. 보여왔네? 잘못 적었죠? 세배해서 적어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지? 그치,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는 부등식 풀면서 3 나눠주면서 그럼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크다를 판정하는 건데 근데 비슷한데? 그럼 여기서도 일단 판별식을 써보면 D는 9-에 다시 3, 4, 12 하면서 0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는 2차식이 2차 함수 그래프가 K축에 대해서 공중에 두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니까? 떠 있을 거니까 이 부등식에 대한 해는 모든 실수 뭐가 된다? K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알아보겠어요? 내 말 알아들은 거야? 그럼 2번은 연립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의미 있는 것은 어쨌든 이 둘을 연립했을 때 1번만 먼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다시 그럼 이제 F'가 0보다 크다고 한번 봅시다. 자, 미분한식에다가 마이너스를 톡 하고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3-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되게 된 거고 자, 그럼 이 값이 0보다 커야 하니까 마이너스 9K가 자, 크다가 될 거고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K 값은 9분의 2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범위를 또다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럼 다시 F'이 0보다 크다는 것도 해석을 해보면 자, 1 집어넣으면서 자, 그대로 3 플러스 6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하니까 더하면 3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하고 자,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다라는 부등식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세 개의 부등식을 모조리 연립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1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어봤자 얘는 여전히 K 값이 마일과 1 사이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동시에 9분의 2보다는 작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 안쪽에 있는 값이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커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범위는 이렇게 두 가지 범위에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9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가 되겠죠. 컷! 얘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시 이걸 이렇게 잘 알아놓으시고
대파남. 얘 말고는 나머지는 무난할 거예요. 자, 필요한 거 정리한 것은 113호 문제 적고 있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극대와 극소가 생기는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도함수부터 구하고 가볼까요? 그럼 f'x는 3x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4a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아, 여기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사실 그냥 풀면 됩니다. 자, 봅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극대를 가져야 하고 1보다 큰 쪽에서는 극소가 있어야 되니까 내 아래로 볼록한 2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말과 1 사이에서 절편 하나, 1 이후에 절편 하나 생기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면 사실 대칭 축의 위치는 당장 정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말과 1 사이에서 분명히 f'이 0 되는 곳이 존재하려면 마일에서 생기는 함수 값이랑 1에서 생기는 함수 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서 판단할 것은 f'-1은 0보다 크면 되고요. f'-1이라는 것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뿔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지점이 마일과 1 사이에서 하나 생기면 이후에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후에 1보다 큰 영역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근데 판단할 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 이 두 부등식을 연립한다는 생각입니다. 집어넣고 연립을 하시면 돼요. 한번 짧게 계산만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서 3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고, 자,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자, 여전히 얘가 2 주면서 3이랑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인수분해 된 식이 2a 플러스 3에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 먼저 생기는 a값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그쪽 2분의 1 사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f'1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서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만들면 3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제곱은 0보다 작아야 하며, 자, 부등식 정리해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로 바뀌면서 이 또한 2랑 마이너스 3이랑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 자, 그럼 다시 얘가 2a 마이너스 3 곱하기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얘를 부등식을 그대로 연립해야 되니까, 자, 수직선상의 경계들을 표현해보면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 사이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자, 가해가 될 건데 경계는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이 생기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바깥쪽에 있거나 아니면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게 되겠다. 그치? 그럼 남는 겹치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됐나요? 끝?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신다. 그럼 봐봐. 어떤 문제는 대판함으로 풀고 어떤 문제는 대판함으로 안 푸는 게 있다. 그쵸? 그럼 헷갈릴 것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일정하게 한다 치면 얘도 대판함 쓰면 돼요. 그런데 이 1번과 2번에 대한 부등식의 판단 근거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자, 봅시다. 지금 경계가 되는 현재 나의 경계의 수치는, 극값을 가져야 되는 경계의 수치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1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과 1 사이의 극대를 갖고 1 이후에 또다시 극수를 가지는 2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2차함수의 대칭축의 위치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 어떨 때는 1보다 바깥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대칭축이 마이너스와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 현재 나는 그 축의 위치를 판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없다라는 생각인 거고.
자,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하냐면 크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수값 중에서 무슨 수가 되는 부분이 있냐면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럼 이 참수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있다는 말은 얘가 음수인 부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려면 반드시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까? 두 개의 점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 아래쪽에서 f'1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 d가 0보다 큰 건 자명한 사실이나 우리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수값의 부호 판정만 하고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알아보겠어요? 이렇게까지 끝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극값 판정이 좀 어렵긴 한데 잘 해 나가셔야 되고. 자, 뒤로 넘어가서 114번도 봅시다. 자, 114번에 보면 4차 함수식이 최고차항이 음수로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최고차항이 음수인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 생각해보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 개형은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처럼 생긴 극소만 가지는 거였을 거고, 그 다음에 극소만 가졌다가 뿔접했다가 계속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모양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극값이 여러 개 생기면서 극대랑 극소를 하나 둘 이렇게 총 극값을 3개 가지는 그래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칭성 있는 형태의 4차 함수 여전히 극값이 여러 개 되는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2차 함수랑 똑같은 그래프의 느낌으로 이렇게 자, 우함수의 형태로 그대로 단조롭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도 있을 거고,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의 개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차항이 음수인 형태의 4차 함수의 개형은 얘를 모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뒤집어서 엎으면 되는 거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4차 함수가 이와 같이 극대값을 가지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개형밖에 없었고, 극대를 가지려면 현재 접선 비율이 0되는 부분, 즉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총 몇 군데가 생겨야 됐었냐면 3군데가 생겨야 됐다. 그치? 그래서 극대를 가지는 조건이 f'x는 0이라는 자, 지금 4차의 도함수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도 생각해보자. 이제 위로 볼록한 개형에 대해서 얘가 극소를 갖는다는 말은 이런 단조로운 그래프는 극대만 가지는 그래프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내 4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면서 극소를 가지는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반드시 이 4차 함수에 대한 도함수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가져야겠다? 3개의 그치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죠? 자, 그럼 미분하러 가봅시다. 미분하러 가게 되면 아이고 판정을 해보자. 자, 위 도함수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24x 제곱에 플러스 4ax 이렇게 되겠네. 자, 간단하게 마이너스 4x로 묶어내고 나면 남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이미 0이라는 실근은 이미 하나 찾은 상태다. 그쵸?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있는 뒤에는 2차 방정식에 의해서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더 생기면 되는데, 아이고.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게 얘가 판별식 D가 반드시 0보다 어때야겠습니까? 커야겠다. 그렇죠? 큰 근시에 누구는 근으로 가시면 안 되니까 0은 근으로 가시면 안 되는 그치 상태가 되는 거니까 0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0이 되도록 하면 안 될 것 아니야. 그럼 0을 집어넣은 식은 식의 값은 0-0-a가 되니까 이게 0이 안 된다는 말은 a가 0인 상황은 배제하고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을 써봅시다. 판별식을 쓰면
D가 0보다 커야 하니 자 9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기는데 쭉 그려보면 마이너스 9보다 큰 값들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누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0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 딱 빼주고 나면 구간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 보이는 게 맞다. 그치? 그래서 우리 A값 범위는 마이너스 9와 0 사이인 거 하나랑 또는 A가 0보다 커야만 주어진 함수가 서로 다른 대시근을 가지면서 제 자체 함수는 극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네. 네. 왜 0보다 커야 되나? 그치? 얘를 0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몇 개 가져야 됩니까? 2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 D가 0보다 서로 다른 두 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지는 상태이긴 한데 그 중에 그는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0 넣어서 이길 수 없다는 것까지 판정을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럼 반대로 얘가 극소값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극소값을 갖지 않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저번 시간에 끊임없이 얘기했다. 그치?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으니? 그치? 반대, 부정의 관계에 있으니 극소값을 갖는 형태를 판정을 해서 이 반대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반대 범위 풀러볼 거야. 어떻게 됩니까? 반대 범위는 A가 얼마가 되거나 0이거나 그치?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그렇지. 같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115번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지? 지금 극대값을 갖지 않기 위함인데 그럼 극대값을 갖지 않는 것보다 극대값을 갖는 게 편하니까 갖는 걸로 바꾸어서 풀어 나가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15번은 자 114번에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자, 그럼 이제 뒤에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일단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우리가 그래프 그려진 게 좀 익숙해지면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3차함수의 더함수 2차함수가 이렇게 자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절편을 하나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내 3차함수는 알파에서 당연히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자 중간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자 베타에서는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하나 생각하면서 가봅시다. 이 차함수는 무슨 성이 있죠? 대칭성이 있다. 그치? 축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 이 차함수에 의해서 접근이 길게 만들어지는 3차함수도 무슨 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 잡아놓고 나서 여기 2차함수의 대칭 축을 기준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일단 여기 축의 방정식은 알파 베타의 정 가운데 수치니까 몇 분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위치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3차함수의 어떤 특정 지점에 만나게 될 건데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3차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지점인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변곡점이라는 개념 원래 미적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근데 고3들은 수투하면서도 그냥 다 써요.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름이 왜 변곡점이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3차 함수가 지금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어떻게 볼록하게 생겼습니까? 그치,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 그치? 그래서 곡선의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해서 변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인생의 변곡점이 없다. 처음 듣는 거 처음 들어봐? 네. 아 그래? 앞으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곡점이 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라는 위치는 곡선의 이 볼록성이 원래 바뀌는 지점을 얘기하는데
3차 함수에서는 그 변곡점이라는 위치가 곡선의 대칭의 중심인 점대칭의 위치가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잘 봅시다. 지금 여기 극대값만 봐도 이 대칭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둘의 접선 비율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 극대를 가지는 위치랑 극소를 가지는 위치는 분명히 여기는 2차 함수의 대칭축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상태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치를 한번 잡는다 치면 쌤이 여기에서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지점을 어딘가를 하나 잡는다 치면, 자, 이 지점에서 생기는 접선 기울기랑 이렇게 생긴 접선 기울기랑, 자, 이 지점에서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치? 왜냐면 2차 함수인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여기 접선 기울기 두 지점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변곡이 되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을 가져요. 음수인 접선 기울기를 가지면서 여기가 접선 기울기가 가장 작은 부분이 된다는 거지. 자, 이 점을 기준으로 x좌표가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같을 때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분기를 따라서 똑같이 차곡차곡 멀어지면서 같은 거리 멀어질 때마다 똑같은 접선 기울기, 즉 증가율을 유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대칭선 대축 작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니? 축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같을 때마다 접선 기울기가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같은 상태로 쭉 비율이 유지되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인 거죠. 알아보겠어? 자, 그래서 이 지점이 지금 변곡점이 점대칭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극대라는 지점과 극소라는 지점을 연결하게 되면 분명히 그 두 점의 점 가운데 무슨 점을 지날 수밖에 없을까? 변곡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접선 기울기가 같은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또한 항상 변곡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렇게 대칭성 있는 그래프가 다시 3차 함수 그래프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차 함수 그릴 때 이제 마음대로 우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성이 없죠, 그치? 그래서 항상 그 극대와 극소의 점 가운데 지점에서 얘가 변곡을 가지면서 대칭성 있는 그래프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대칭성은 이제 봤으니까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3차 함수가 가지는 비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어떤 비율을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상황에서 증명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다음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3차 함수를 이렇게 x축에 접하게 하나 그려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3차 함수가 이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축과의 교점 중에 하나를 일단 0이라고 하나 간단히 두고, 자, 여기 접하는 부분을 알파라고 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차 함수식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둘게요. 그럼 이때 3차 함수식은 어떻게 작성이 될까? 0에서는 뚫고 알파에서는 접하니까 0에서는 x라는 인수를 하나, 그 다음에 알파에서는 x-알파의 제곱이 된다는 인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함수식의 fx가 작성이 되는 거다. 그치? 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 극대가 되는 위치를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계산해보세요. 자, x값 얼마 나옵니까? 안 구했어? 내가 말 걸어가지고? 그랬어? 좀 그려보세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곳은 여기를 예를 들어 C라고 한다 치면 F'C가 0되는 C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자, 얼른 쭉 계산해 보시고. 자, 같이 볼게요. 일단은 함수 fx의 도함수에서 나는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을 찾아서 극대값이 어디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자, 미분하게 되면 F'X는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서 x-알파의 제곱될 거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x 그대로 있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면서 2 내려오면서 x-알파에 다시 속미분 갈 거니까 1 곱해지니까 생략된 거다. 그치?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C를 집어넣고 나서 0 되는 값을 찾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도함수가 만들어지고, 도함수를 보니까 지금 무슨 인수가 생긴 게 눈에 보입니까?
공통인수가 보인다. 그쵸? 그래서 어차피 나는 얘가 연결되도록 하는 C 값을 찾는 거니까 C를 집어넣는다 치면 F' 지금 C의 지점은 C-알파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2에 C-알파가 0되는 부분 찾는 거고, 그럼 C-알파를 얘를 묶어냈을 때 앞에서는 C-알파가 하나 남고요. 뒤에서는 몇 C가 남냐면 이 C가 남으면서 0되는 걸 찾겠다는 거죠. 자, 그럼 C에 대한 방정식은 C-알파에 다시 너네 두 개 더하면 3C-알파가 0되는 지점이니 C값은 알파가 되거나 C값은 3분의 1알파가 돼야 돼요. 근데 C값은 알파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알파의 접선 기울기 0인 거는 이미 확인이 되는 사실이니까. 여기가 알파일 일은 없잖아. 그치? 그럼 알파는 아닌 값이 될 거고 우리가 찾는 C값은 몇 분의 몇 알파다? 3분의 1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비율을 봅니다. 여기까지가 3분의 1알파고 전체가 지금 알파가 되면 여기를 비율을 1로 주면 그대로 얘가 몇 배 된 거니까? 3배 된 거니까 여기가 3분의 1알파, 3분의 2알파 되면 여기 비율이 항상 1대2로 맞추어져 있어요. 모든 3차 함수는. 그런데 잘 보자. 거기에다가 이제 변곡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극소 가지는 곳이랑 극대 가지는 곳에 딱 정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랬지? 변곡이 있다 그랬다. 그쵸? 그럼 변곡에 의해서 이 2짜리 비율은 반으로 빵 어떻게 될 거니까? 쪼개어질 거니까. 그치? 나누어질 거니까. 자, 이렇게 3등분 되는 비율이 모조리 어떻다는 생각? 같다라는 생각으로 3차함수 그래프가 앞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뚫는 지점과 접하는 지점 사이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극값을 갖는 부분은 접선 비율과 똑같은 부분은 반드시 항상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 1대2가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얘가 극수에서 이런 내용이 성립하면 극대에서도 똑같이 그렸을 때 또다시 몇 대 몇이 될 거다? 1대2의 비율을 찾을 건데 그 비율은 사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일반화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일반화까지는 안 할 거고 쉽게 이 비율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0에서 지금 뚫게 되는 거니까 뚫는 지점에서는 인수가 몇 차 인수가 생기는 거? 1차 인수. 비율이 1개짜리고요. 접하는 데서는 지금 2개짜리. 접하는 거니까 비율이 얼마짜리가 생기는 거? 2개짜리가 생기는 거. 그럼 이렇게 뚫고 접하는 지점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지점을 가진, 똑같은 접선 기울기를 가지는 이 극대값을 가지는 위치가 여기는 지수 B에 따라서 몇 대 몇의 비율이 성립한다? 1대2의 비율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 극대에서 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극대와 지금 뚫는 지점에 의해서 생기는 시간, 자, 극대 부분에서는 몇 차 인수가 생길 거고 2차 인수가 생길 거고 뚫는 지점에서는 몇 차 인수를 만들게 될까요? 1차 인수를 만들겠다. 그치? 그럼 이 극대와 뚫는 지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갖는 거. 이거 무슨 정리죠?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와 구간 내 접선 기울기와 같은 부분. 그치?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 중에서도 기울기가 0인 거. 특별히 무슨 정리? 그치? 여기는 사실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비율 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 극소의 위치가 이 지수의 비율에 따라서 여기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겠다는 거야. 2대 1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런데 이 2대 1이 다시 몇 등분이 된다고요? 3등분이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극소잖아. 여기는 여기는 극소잖아. 왜 끄덕끄덕거려? 여기는 뭐잖아? 극대잖아. 여기는 뭐가 되죠? 극소잖아. 그럼 그 점 가운데 무슨 곡이 있을 거야? 변곡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 변곡에 의해서 비율 윗자리가 또 반반 쪼개질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면 얘기하겠다? 1대 1대 1이 되면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3차함수는 이 비율에 맞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모든 3차함수가. 그걸 우리가 그걸로 증명을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걸 배우는 거죠. 대원님,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치동에서만 쓰는 비율관계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안 쓰는 고3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는 준비를 잘 하시고요. 이경이가 자기가 안 쓰는 사람이 되겠다. 네, 뭐 알겠습니다. 100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일반화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하나 관찰을 하고 갑시다. 쌤이 아까 얘는 분명히 무슨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도 찾을 수 있는데 자, 잘 보자 얘들아. 이렇게 지금 3차 함수가 있으면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얘가 3차 함수랑 접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다.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접할 때는 몇 차 인수를 만들 거고 2차 인수를 만들 거고 뚫을 때는 몇 차 인수를 만들까요? 방정식에서 1차 인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 기울기를 갖는 곳이 구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값 정리죠? 그치? 평균값 정리죠.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너의 이 지점이 있잖아. 그럼 얘들이 지금 접하는 x좌표의 길이 비율이 여전히 몇 대 몇이 되어야 한다? 1대 2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수비에 따라서. 그런데 또다시 정 가운데 이 접선 기울기랑 접선 기울기가 같은 지점에 무슨 곡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치? 변곡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변곡에 의해서 또 이 자리가 반으로 쪼개지니까 여기 세변의 길이비는 모조리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x축도 직선이고 사실 기울기를 가지는 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3차 함수에 이렇게 접하는 상태라면 항상 이 비율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자,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증명을 해놓고 머릿속에 계속 입력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그걸 매번 증명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외우세요. 사항을 외우셔야 됩니다. 뚫고 뭐하는 지점이 있으면 접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접선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에 대해서 몇 대 몇의 비율관계가 1대 1의 비율관계가. 근데 그것을 다시 변곡까지 쪼개고 나면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한다? 1대 1대 1. 그래서 간격이 모조리 같아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까지 1절입니다. 찍고 정리 다 하세요. 나중에. C의 알파랑 C의 A 알파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근데 알파가 안 되는 게 알파 이미 하나 있어서. 그치. 0과 알파 사이에 접선 기울기 어되는 거 찾는 거라서 알파에서는 당연히 접선 기울기 어되는 걸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C의 위치가 알파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집에 가서 증명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이렇게 이 비율에 대한 관계까지 연습을 하고 나면 끝이 나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전달을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3차 함수를 두고 이 변곡점의 위치랑 극값의 위치들을 빨리빨리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산수 연습하면서 내용 정리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었다라고 해보죠. 그럼 나의 3차 함수식 fx가 어떻게 작성돼요? 최고차함에서 모르면 a라고 잡아주면서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작성을 한다. 그치? 됐나요? 그러면 이 3차 함수에서 이 극대가 되는 위치를 찾을 때 얘를 원래는 뭐 해서 찾아야 되는데? 미분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기 극대 가진 곳이랑 변곡되는 부분이 이 뚫는 부분과 접하는 부분을 몇 등분 한다는 생각? 3등분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 전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칸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씩 될 수밖에 없음을 논하겠다라는 얘기죠. 모든 3차 함수에서. 그럼 여기는 극대 가진 곳이 무슨 길? 마이너스 1, 변곡은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곳에 가로선을 쭉 그어서 접하게 다시 만들어준다 치면 자, 이 또한 여기 극대랑 극소랑 뚫는 지점과 변곡에 의해서 모조리 몇 등분 될 거니까? 3등분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었다. 그쵸? 여기가 3이니까 한 칸당 여전히 얼마가 유지가 되지? 2가 유지가 되니까 다시 만나는 지점의 x좌표는
플러스 5라고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컷?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뭔가 삼각함수처럼 생겼지만 삼각함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비율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변곡의 위치를 우리가 나중에 찾는 방법을 하나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이 변곡점이라는 것의 위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이 변곡점을 가지는 곳은 내 도함수 이차함수의 무슨 축의 위치였다? 대칭 축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f'x를 찾아서 f'x의 무슨 축을 찾으면 대칭 축을 찾으면 그것이고 변곡점의 누구 좌표가 되는 거냐면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사실 두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잘 봅시다. 여기는 이차함수의 대칭 축은 이 f'x라는 함수의 접선 기울기가 유일하게 얼마 되는 부분일까? 0 되는 부분이겠다. 그치? 그러면 f'x에 대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거니까 f'x를 한 번 더 뭐 하면 되는 거고 미분하면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이계도함수라고 해서 f2'x라고 합니다. 이것도 미적분에서 쓰는 개념이긴 한데 그냥 다 써요. 한 번 미분할 줄 아는데 두 번 미분 못 하겠니? 하겠다. 그치? 그럼 두 번 미분해서 뭐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이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보여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 3차함수 fx의 식이 x상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뭐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치면 이 3차함수의 변곡점은 자, 두 번 미분하면서 일단 한 번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그쵸? 두 번 미분하면 f2'x는 6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x좌표가 얼마나 되는 거다? 1 되는 거다. 그치? 내 3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얘는 항상 전대칭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이 변곡의 x좌표가 현재 얼마임을 1임을 알려주고 있는 식의 구성 모두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변곡점은 이렇게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입니다. 컷!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어쨌든 비율 관계를 잘 쓰려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인지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함수식의 작성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부터도 했어요. 이렇게 2차 함수식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1차 함수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교점이 예를 들어 알파랑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점 구하려면 이 두 식을 연립해야 된다. 그치?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엇과 무엇인 상태니까? 알파와 베타인 상태니까 자, 여기 있는 편의상 2차 함수식을 그냥 y는 fx라고 둔다 치고 여기는 R쪽에 있는 1차 함수식을 y는 gx라고 둔다 치면 fx 이꼴 gx라는 방정식의 부분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다. 그쵸? 그래서 자, 지금 봅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풀 수 있다는 생각이야?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이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가장 지배적 개념이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3차랑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으면 3차 방정식과 몇 차 방정식을? 4차 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자, 그럼 마저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쌤이 요구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식을 작성을 해야 돼. 여기는 함수식을 작성하는데 자, 그 식의 작성은 gx가 자변으로 넘어가면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부분이 여전히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자, 얘는 2차에서 1차 함수를 뺀 식이니까 반드시 몇 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그 2차식의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a인 상태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 치면 이 좌변에 있는 이 2차식 또한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식이 될 것이고 그럼 걔 부분이 알파랑 베타면 주어진 fx에서 gx를 뺀 식은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 a인 상태로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무슨 분해될 수밖에 없다? 인수분해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맨날 이렇게 막 우리가 적어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매우 번거로운 일이니까, 자, 지저분한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생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풀겠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 과정을 정리하자는 거죠. fx랑 gx랑 같다라는 방정식에 해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fx라는 함수식에서 gx를 뺀 함수식에 대한 이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럼 fx에서 gx를 뺀 빼기 함수의 식은 최고차항계수가 뭐인 상태에서 a인 상태에서 이 교점의 형태에 따라서 교점이 뚫고 뚫는 거니까 x-알파, x-베타로 작성될 수밖에 없음을 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이제 이렇게 3차 함수식으로 주어진다 치면 이 3차 함수와 1차 함수 y는 gx가 만나는 지점이 교점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했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fx-gx라는 식을 앞으로 빨리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최고차항계수는 여전히 a인 걸로 둘게요. 그럼 최고차항계수는 뭐 잡아주면서? a 잡아주면서 뚫고 뚫으니까 1차 함수식 생길 거라서 더 뭐뭐가 생긴다? x-알파, x-베타, x-감마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세 점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상태를 봅시다.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라고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여기가 그럼 x좌표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인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최고차항계수를 a라고 둔다라고 쳤을 때 우리 함수 fx에서 gx를 뺀 식은 최고차항계수 a에 알파에서 뚫으니까 몇 차인수? 1차인수 베타에서 접하니까 몇 차인수? 2차인수 그래서 x-베타식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뺄셈에 대한 빼기 함수식을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작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함수의 체에 대한 식들을. 됐나요? 그럼 얘를 바탕으로 3차가 끝났으면 몇 차도 나올까? 4차도 나올 거고 지금 우리가 자, 인수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 1차인수 뚫는 거랑 접하는 거 2차인수까지 나왔다. 그치? 그럼 뭐는 아직 안 적었습니까? 3차인수는 안 나왔죠. 3차인수는 뚫으면서 뭐 해야 될까요? 접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경곡점에서 접선이 그어지면 얘는 뚫으면서 접하는 유일한 지점이 될 거야. 얘가 fx고 얘가 gx라는 것이면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 치고 얘 최고차항계수는 a라고 둔다 칩시다. 그럼 fx-gx는 어떻게 작성될까요? a에 x-알파의 전체 몇은?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합시다. 자, 연습장에 쌤이 그려주는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함수식을 모조리 작성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fx-gx 작성해보시고 뭐 까다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리 안 해도 되냐고? 네, 정리하지 말고 네. 지금 정리하자는 양식이 부조를 묻은 거라서 네. 그렇지 정리하지 마세요.
무서워. 곧 돌아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시험 준비해야죠. 자, 첫 번째. 이 두 함수의 차로 나타나는 fx-gx는 마이너스 2에서 뚫고 4에서 접하는 철차한 계수이니까 2에 x 플러스 2, x-4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그냥 작성되면 되고. 자, 두 번째 식은 최고차한 계수 3인데 지금 이렇게 교점이 3개인 상태니까 얘는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다시 3차 함수식에 대해서 자, 3차 함수 fx에서 3수 함수 24를 뺀 식이 즉 함수식에서 함수식을 뺄셈에 대한 함수 두 함수의 차에 대한 식을 작성하자는 얘기고 자, 그럼 이렇게 뺀 식은 2에서 접하고 5에서 뚫은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그대로 x-2의 제곱에 x-5가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야. 됐니? 제곱이 이렇게 접하고 그런데 얘들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는 비율관계를 만족하는 그림이 맞아요? 아닙니다. 3차 함수에서 뭐 할 때만 접하고 뚫을 때만 비율관계 만족한다 그랬어. 알겠니? 그럼 얘는 비율관계를 쓸 수 있는 그림일까 쓰지 못하는 그림일까? 쓸 수 있는 그림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문제에서 나한테 함수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나한테 뜬금없이 극소값을 묻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극소값의 위치는 비율의 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지점이 되는 거니까 자, 너네 이렇게 3등분 될 거라서 이 전체 간격이 현재 3이다. 그렇죠? 그럼 칸당 1인 거잖아. 그럼 극소는 어디에서 가질까? x좌표가 4인 곳에서 가지니 그럼 빨리 내가 3차 함수식 이렇게 작성을 했다 치면 f4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럼 f4라는 거죠. 얘는 넘어간다 치고 4 집어넣으면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몇십 몇이 되니까 24가 되는 거니까 극소값이 20이다 하고 빨리 정해진다고. 이런 문제를 촌스럽게 누가 미분하고 있냐 이거죠. 이해했어요? 재밌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가봅시다. 주어진 지금 3차 함수 그래프는 이제 k를 빼게 됩니다. 그쵸? 그럼 fx-k라는 함수식은 자, 3에서 뚫고 5에서 6에서 접하니까 x-3에 x-6의 제곱. 자,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기 때문에 그렇죠. 2기 때문에 2의 x-3, x-6 이렇게 전체 제곱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대값의 위치를 정할 수 있을까? 있겠죠. 비율관계 성립하는 그림이니까. 그럼 여기 3이고 6이면 여기는 얼마일까? 4, 5. 그럼 나의 극대값은 4에서 정해지겠다. 그렇죠? 근데 f4라는 함수값은 정해지나요? 안 정해지나요? 안 정해져요. 누구 때문에? K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뭘 물어보냐면 극대와 극소의 차를 묻습니다. 오고. 자, 그럼 극대와 극소의 차를 묻는 거니까 함수값끼리 뺄 거라서 K는 어차피 없어질 거야. 그렇지? 그럼 넘어가게 되면 fx라는 방식이 2의 x-3, x-6의 전체 제곱의 플러스 k인 상태고 자, 극대는 어디에서 생기는 게 확인됐고 f4에서 그 다음에 극소는 f 얼마에서 6에서 확인되는 값이다. 그치? 그럼 여기에 4 집어넣고 6 집어넣고 차이 계산하는 거니까 어차피 6에서의 극소값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k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그치? 이 k라는 값은 어차피 f4에서도 살아나면 되고 지워질 거라는 생각. 자, 집어넣어 봅시다. f4입니다.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6이라는 자, 극소값은 그대로 k가 되는 거니까 이 둘에 대한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자, 그 차이는 뭘 수밖에 없다? 8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얘가 이렇게 제시가 안 된다는 거고 이 문제 조건을 글로 서술하면 x는 6에서 극소를 갖고 x는 4에서 극대를 갖는 x3중 개수가 2, 3참수가 있다. 이렇게만 문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극대와 극소의 차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6에서 극소를 갖고 4에서 극대를 갖고 최고차항 계수가 3인 3차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보고 갑시다. 계속해서.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4차 함수의 영역이라 그죠? 그럼 인수가 4개 생길 거고, 그럼 fx에서 gx를 뺀 빼기 함수의 식은? 자, 최고차항 계수는 a가 될 수밖에 없고, 인수는 4개 순서대로 x-1, x-2, x-3, x-4 이렇게 작성될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다시 4차 함수고, 이번엔 1차 함수랑 둘 다 접하고 접하는 거니까 인수 2개짜리라서, 자, 여기서 fx에서 gx를 뺀 식은 x-2의 제곱에 x-6의 제곱이 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도 봅시다. 이번에도 fx에서 상수함수를 뺄 건데, 지금 요 그래프는 무슨 성 있는 그림이죠? 대칭성 있는 그림이죠. 그럼 얘는 최고차항에서 2인 상태에서 x-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네가 대칭성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에 극렬이 가진 x좌표는 너와 너의 점 어디에 있을까? 그치, 중간에 0인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4차함수의 비율관계로 증명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눈으로 너무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자, 잘 보세요. 접하고 접하는 지점을 연결한 접선의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과 순변이 같은 지점을 잡는 거니까 얘는 무슨 정리 만족시키는 곳이? 롤의 정리 만족시키는 곳이. 4차 함수가 둘 다 접하고 있을 때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곳이 그들의 점 어디에 있다? 가운데에 있다. 그럼 여기서도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너네 지금 접하고 접하니까 2차 인수가 생기는 상태고, 맞아요? 그 비율이 2대2가 되는 거라서 1대1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얘도 지금 이 두 점을 접하는 지점을 연결하는 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곳 또한 2와 6의 점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접하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 모든 내용은 일반화되는 비율 개념이에요. 끝!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한 비율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풀어보자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fx 이퀄 f2라는 방정식이 쉬운 걸 먼저 보자. fx 이퀄 5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 주어진 함수 fx의 주어진 함수 fx는 x는 4에서 극대값 5를 x는 2에서 x는 6에서 극소를 갖는다. 묻는 거 이때 함수 fx의 식을 구하고 fx의 극소값을 찾으시고 fx의 극소값을 찾았다면 fx 이꼴 5라는 방정식의 실근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풀어봅시다. 번 4번 fx는 1이라는 방정식의 실근도 모두 구해봅시오.
봅시다. 처음 하는 거라서 길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자,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풀었어요. 최고차함계수 1이구나. 3차함수고. fx 이꼴 이렇게 가면 되겠네. fx 이꼴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x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가족은 필요가 없었네. 멈춥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극대값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조건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x는 4와 x는 6에서 극값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만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fx를 x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작성을 했다 칩시다. 주어진 3차함수 x는 fx는 4와 6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자, 첫 번째 무지성으로 f'4는 분명히 얼마 돼야 된다? 0. 그치, 우리가 미정계수 정할 때 했으니까. 자, f'6도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0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상태다. 그쵸? 그럼 내 3차함수는 극값을 가질 거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럼 4에서 극값을 가지는 건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먼저 가지니까 4에서 뭐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배를 가지는 상태고 6에서는 극벌을 가지는 상태가 된다. 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는 하겠다. 그치? 자, 그런데 fx 이퀄 5라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미안해. 또다시 원래대로 풀었어야 되네. 4에서 극대값이 5인 걸로 갑시다. 이렇게 만나치면, 그럼 4에서 생기는 극대값이 5인 상태니까 이렇게 여기 함수값이 5라는 걸 잡아볼 수가 있는 거다. 그쵸? 그럼 이 두 번째 이 A라는 사람이 그럼 4에서 함수값이 5인 것도 있으니까 두 번째로 얘는 F4가 얼마인 것까지 정하겠다? 5인 것까지 정하겠다. 자, 함수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정계수가 몇 개인데? 3개인데 조건도 몇 개나 나왔으니까 3개가 나왔으니까 열심히 뭐만 하면 될까?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얘를 미분을 할 거예요. F'X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이렇게 잡을 거고, 4 집어넣어서 0 되고 6 집어넣어서 0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있으면 얘를 그럼 얘는 3에 X-4, X-6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전개해서 AB를 찾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AB를 정하고 나면 F4가 얼마임을 이용해서 5임을 이용해서 C라는 값도 정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봅시다. 4 집어넣으면서 48 더하기 8A 더하기 B가 0이고 6 집어넣으면서 108 더하기 그 다음에 12A 더하기 B가 0인 걸 뭐 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AB를 찾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A와 B를 찾고 나면 이제 F4가 얼마인 거니까 5인 거니까 4를 집어넣고 나서 64 더하기 16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5를 이용해서 A, B 값 집어넣고 나서 C 값까지 결정해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쭉쭉쭉 정리를 하고 있겠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겠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의 풀이를 봅시다. B라는 아이는 방금과 같이 우리와 같이 비율관계를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자, 그럼 봅시다. 사람 6에서 극값을 가지고 5라는 값에서 극대를 가지는 거니까 저기 그래프상 바로 떠오른다. 그렇죠? 그럼 3차함수 fx 이렇게 작성해놓고 4에서 극대, 5에서 6에서 극소, 그 다음에 이렇게 y5라는 직선이 그어지니까, 자, 4에서 극대, 6에서 극소면 변곡, 이 비율관계 쓸 수 있는 그림 맞다 아니다? 맞다. 그럼 변곡 찾아서 여기 얼마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만나는 지점은 얼마가 돼요? 7이 된다고 집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직선과 함수의 교점의 형태가 완벽히 들어갔으니까 빼기 함수로 식을 작성하자는 얘기고, 그럼 fx에서 5를 빼는 식은요 4에서 접하니까 x-4의 전체 무엇에다가 제곱에다가 x- 얼마까지? 7까지 만들면서 함수식 fx가 바로 완성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정답 fx는 정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x-4의 제곱에 x-7의 플러스 5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1절
자, 두 번째는 극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극소값은 자, 6에서 극소를 가지는 걸 아니까 6 넣고 계산만 하면 될 일이야, 그죠? 자, 6 집어넣으면 2는 4 될 거고 곱하기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나가. 자, 마이너스 5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극소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극소값은 F6은 1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자, 그럼 fx는 5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모두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fx라는 함수랑 y는 5가 만나는 교점의 형태들을 다 판단을 하라는 얘기다, 그렇죠? 그 실근은 무엇과 무엇일 수밖에 없겠다? 4와 7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4에서는 중근, 7에서는 그냥 하나의 실근에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는 fx는 1이라는 방정식이 해도 우리가 얘가 1 된다는 방정식을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값이 1이었기 때문에 극소값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y는 1이라는 극소의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자는 얘기하는 거 알아보겠니? 그러면 이 극소를 지금 만족시키는 y는 1을 그어도 여기 있는 만나는 뚫는 지점, 접하는 지점, 경곡과 극대에 대해서 비율관계 성립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다시 만나는 지점은 얼마일 수밖에 없으니까? 3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저기에 지금 fx = 1이든 fx = 1이라는 실근은 3이랑 뭐가 생길 수 있다? 6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3에서는 그냥 하나의 실근을 갖고 6에서는 중근을 갖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컷?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첫 번째 풀이처럼 무지성으로 화학식을 작성해서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수는 이 비율이랑 그다음에 극대랑 극소라는 것이 매우 특별한 존재이자 특별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상황을 통해서 해석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1절하고 2교시의 1내용을 계속 이어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